자, 반갑습니다. 자, 우리, 보안 코딩 실습을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첫 시간에 잠시 얘기할 때 그때, 앞에 문제, 세 문제를 우리가, 풀어보고, 자기의 어떤 그런 이제 의견을 달라 그랬는데, 뭐 의견을 주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는데, 그래서 저한테 이메일로 주신 분들한테는 제가 다, 답장을 전부 다 해서 줬는데, 그래서, 나온 의견이 뭐냐면, 8장, 9장을 갖다 조금 한번 이렇게 리뷰를 하고, 나중에 우리가, 뒤에 나와 있는 우리가 뭐, 함수, 그 다음에 우리가, 포인트. 여기에서 말하는 포인트는 좀 더 어떻게 됩니까? 우리 9장에서 말하는 포인트보다 좀 더 심화된 포인트를 우리 학생들 제일, 우리 시원에 제일 어려운 게 우리 포인트이기 때문에, 포인트하고, 그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보면 또 이제, 파일 입출력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할 겁니다. 결국은 이 내용들 안에 근데 뭐가 다 들어가 있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1장부터 7장까지 요 안에 내용도 얘는 그러니까 기본 이 내용들은 항상 뭡니까? 여기에 이 밑에 이 프로그램 하려면 뭡니까? 여기 내용들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기본적인 내용들은. 여기에서 가장 핵심되는 내용은 뭡니까? 우리가 반복문, 제어문, 조건문이에요.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 항상 뭡니까? 우리가 컴퓨터 대신에 우리가 반복적인 일을 한다든지 그럼 어떻게 우리가 어떤 조건이 맞을 어떤 걸 갖다가 제어할 때 A, B와 같은 상태가 되면 뭐 어떻게 해라. 예를 들면 우리 뭡니까? 시간이 사람들이 퇴근한 시간에 바깥에서 어떤 물체가 감지되면 뭐 우리가 경보를 올려라. 이런 것도 다 뭘 제어하기 위한 거죠. 그 다음에 조건문은 뭡니까? 어떠한 형태의 조건이 되면 뭘 해라. 예를 들면, 사용자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거랑 값이 맞으면, 뭐, 로그인을 시켜라. 아니면 뭐, 나중에 로그인 시켜라.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결국 이 내용들이 항상 프로그램을 할 때는 기본으로 다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예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8장에 있는 게 우리가 배열이고, 얘가 포인트입니다. 포인트인데,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는 좀 기초죠, 기초. 포인트기. 여기서 우리가 배열하고, 포인트의 그 관계를 갖다 우리가 했죠. 그래서 요 8, 9를 갖다가 한 번 더 리뷰를 해서 잘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뭡니까? 뒤에 가서 9장, 10장이 더 훨씬 더 잘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8장, 9장을 갖다가 한 번에 한 번씩 정리를 해서 우리가 리뷰를 한번 하는 걸로 하고 나중에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건 우리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래밍에 대한 하나의 이해인데, 자, 한번 볼까요?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프로그래밍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자, 우리 사용자가 다시 한번 리뷰하는 거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우리 여기 있는 사용자가 컴퓨터한테 어떤 명령어를 하면 컴퓨터가 이해를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럼 뭘 해야 됩니까? 프로그래밍이 필요하죠. 프로그래밍이 왜 필요하냐면, 이 명령어를 얘가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죠. 그럼 이 프로그래밍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하려면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어야 되겠죠. 언어죠. 프로그래밍 언어는 우리 되게 많죠. 그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뭐, 쉽게 로레벨 랭귀지부터 하이레벨 랭귀지까지, 하이레벨 랭귀지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 사용자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스타일의 프로그래밍 언어죠. 그래서 뭐, C, 자바, 그 다음에 뭐, 요즘 나오는 뭡니까? 파이썬, 파이썬이라든지, 그 다음에 뭡니까? C#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형태의 그 랭귀지들이 다 뭡니까? 프로그래밍 언어죠. 근데 우리는 뭡니까? C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쓴다고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얘한테 일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중간에 우리 사람이 이야기한 거를 컴퓨터가 이해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중간에 프로그래밍이 필요하다니까 이 프로그래밍에 하는 과정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일 처음에 뭐 해야 됩니까? 언어를 선택하고 그 언어에 맞게끔 뭡니까? 우리가 언어에 맞게끔 소스 코드를 만들죠. 그죠? 근데 만들 때 뭐 해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 프로그래밍 언어에 뭘 시켜서 이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에 맞게끔 우리가 프로그래밍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면 1학년 때는 C를 배우고 2학년 때는 자바를 배우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자바를 배우면 어떻게 됩니까? 또 자바의 문법은 또 C랑 또 틀리겠죠. 그죠?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C가 우리가 1학년 때 배운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C를 배우면 그 다음에 배우는 우리가 뭐 자바나 다음에 C++이나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뭡니까? 이해하기 쉽다고 그랬죠. 그죠? 왜 그러냐면 결국 이해하기 쉽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걸 배우고 난 다음에 얘를 갖다가 우리가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배우면 어떻게 됩니까?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뭡니까? 아, 여기에 각각에 나오는 뭐가 어떤 거? 문법을 이해하기 쉽다는 거예요. 왜? 이 언어에서 파생돼서 이 언어들이 나왔기 때문에 문법이 우리가 뭡니까? 그렇게 크게 많이 물론 차이는 있죠. 그렇죠? 우리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보면 우리가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영어랑 같은 계열에 있는 뭐 라틴어라든지 이런 것들 뭡니까? 약간 이해하기가 우리보다는 쉽죠. 우리는 그 대신에 뭡니까? 우리하고 유사한 일본어는 또 쉽죠. 우리가 다른 외국 랭귀지보다는 뭐 좀 사람은 틀릴 수 있겠지만 왜? 거기는 우리랑 말 어순이 똑같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쓰는 한자가 그걸 같이 쓰고 있는 것도 많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래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C를 배우는 그래서 문법에 맞게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는 게 여기에 바로 소스 코드죠. 소스 파일 처음에 만들고 그다음에 여러분 그다음에 뭐였습니까? 이제 얘는 이 프로그래머만 이해하는 거니까 얘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컴파일 해야지. 컴파일링 해서 나중에 뭡니까? 실행하면 결과값이 뭡니까? 이 컴퓨터에서 우리가 이렇게 값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 전체가 우리 프로그래머가 명령을 갖다 수행하려면 이런 프로그래밍이 필요한데 이런 프로그래밍은 어디에서 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 어디에서? 자, 우리가 쉽게 제가 이 그림을 왜 다시 보여드렸냐면 배열하기 전에 그러면 이 자체가 이 전부 다가 하나의 우리가 뭡니까?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럼 이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는 데가 어디, 자, 우리 컴퓨터는 뭡니까? 어떤 값을 갖다가 뭔가 하려면은 컴퓨터 안에는 뭐가 있죠? 뭘 동작을 하려면 컴퓨터 안에는 뭘 갖다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을 갖다가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저장 공간이, 저장 공간이. 그죠? 그래서 우리 뭐죠? 우리가? 메모리. 그러면 결국에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들은 전부 다 뭡니까? 우리 컴퓨터 안에는 어디 상의 메모리라고 하는 공간에서 여러분이 지금 코딩하고 컴파일하고 실행하는 이런 것들이 동작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이야기, 이루어진다는. 그러면 우리 컴퓨터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이 메모리가 있는데 이 메모리가 크게 나눠서 뭡니까? 우리가 두 개로 구분할 수 있죠. 주기억 장치하고 보조 기억 장치. 자, 한 번 더 설명을 자, 주기억 장치는 우리 컴퓨터가 동작하는 동안에 데이터와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메모리입니다. 우리 메모리라. 자, 이거 보시죠. 자,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뭡니까? 컴퓨터에 우리 이렇게 껍데기를 갖다가 우리가 벗겨내면 안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보면, 어떻게 생겼냐, 자, 보면. 자, 여기 있는 게 우리 쉽게 말해서 우리 꽂혀 있는 게 램이라는 거고, 이게 우리 그겁니다. 여러분들 하드디스크. 그 다음에 여기가 CPU고. 자, 그런데 여기가 이제 우리 뭡니까? 쉽게 그래픽 카드, 사운드 카드 이런 카드들 꼽혀 있죠. 요 뒤로 전원이 연결되어 있고. 자, 보자. 그래서 우리가 주기억 장치는 뭐죠? 지금 컴퓨터 현재 동작하는 거. 그리고 지금 컴퓨터 현재 동작하는 내용들은 다 어디에 저장된다는 말입니까? 주기억 장치에서 주기억. 그러면 지금 보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래밍 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 다 어디? 현재 지금 동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니까. 다 그럼 어디에 저장되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요. 여기에. 주기억 장치 어딘가에 저장될 거라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보조기억 장치는 뭐가 있냐면, 그래서 주기억 장치는 여기에 저장되는 값은 뭡니까? 현재 동작하다가 뭡니까? 동작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원이 꺼지면, 전원이 오프되면 뭡니까? 그 내용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동작될 때만, 컴퓨터가 동작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전원이 온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원이 오프돼 버리면 내용이 사라지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주기억 장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램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롬이라는 게 있다, 롬. 여기 나오는 쉽게 램이라고 하는 건 랜덤 액세스 메모리라고 그래서 우리가 쉽게 랜덤이라고 하는 뭐죠? 우리가 내가 필요로 어떤 일정이 정해진 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필요로 할 때마다 랜덤하게 거기서 데이터를 읽었다가 썼다가 읽고 오고 썼다가 이걸 갖다시 랜덤하게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해올 수 있는 그런 걸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메모리 공간이라는 게 바로 램이죠, 램. 그래서 얘는 읽기와 쓰기 가능하고 변경될 때는 여러분이 지금 프로그램 코딩하다 어떻습니까? 내가 한번 소스 코드 썼는데 어떻게 돼요? 컴파일 하니까 뭔가 에러 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소스를 열어서 에러 수정하죠. 그죠? 디버깅해서 또 컴파일하고. 그럼 뭡니까? 그걸 갖다가 쓰기 하고 다시 안 되면 읽어서 다시 또 쓰기.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죠. 이렇게 쓰기를. 근데 그 다음에 우리 롬이라고 하면, 롬 뭡니까? 말 그대로 read only. 읽을 수만 있는 메모리. 그러니까 결국에는 롬 뭐냐? 여러분 뭡니까? 부팅하면 어떻게 돼요? 부팅을 해주는 그 부트스트랩 로드라고 하는 이 내용이 저장되어 있는 공간에 바로 롬. 그 롬에는 뭡니까? 항상 그 롬을 읽어서 뭡니까? 우리가 컴퓨터가 부팅이 되게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래서 보면, 근데 보조기억 장치는 뭐죠? 보조기억 장치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들. 우리 하드디스크. 우리 컴퓨터 CD, 컴팩트 CD, 요즘 잘 안 쓰지만 CD, 그 다음에 뭐 USB, 외장 하드, 뭐 여러 가지 애들이 다 보면 그게 전부 다 뭡니까? 하나의 세컨더리 메모리. 여기는 뭡니까?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값들은 뭡니까? 전원이 오프돼도 뭡니까? 내가 다시 읽어오면 되죠. 이게 저장된 것들은. 그래서, 그러면 자, 무슨 말이냐. 그래서 크게 나가서 우리가 이 프로그래밍은 어떤 우리 컴퓨터의 저장 공간에서 동작이 될 텐데, 제가 매번 말하자면 어떻게 되냐면 이 프로그램은 지금 어디서? 지금 현재, 이게 지금 현재 동작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 어디 동작 중이니까 어디에 저장되겠습니까? 현재 동작되는 동안이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고 어디에 저장되겠습니까? 우리 메인 메모리에 어디에? 램이라고 하는 요 메모리 공간 안에 데이터가 저장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알겠죠? 아, 그럼 내가 이제 내가 이런 프로그래밍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어디서? 우리 컴퓨터 안에 요게 램이라고 하는 요 공간에서 값들이 막 이렇게 우리가 진행이 되는 거구나라는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걸 우리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제가 이거 적용이 되냐면, 왜 설명드리냐면, 자, 여러분들이 뭡니까? 내가 이렇게, 우리 메모리 이렇게 생겼는데, 자, 우리 쉽게, 램은 이렇게 생겼는데, 램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램 공간 어떻게, 항상 우리 메모리는 뭡니까? 크기가 있고, 1바이트 있고, 주소가 있고, 이런 크기의 공간들. 근데 이걸 갖다 우리 어떻게, 내가 뭘 하면, 이렇게 인티저 카운터 키워드라고 하는 이 정수형 변수를 갖다가 우리 선언하면, 변수 선언하면 어떻게 됩니까?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 어디에? 우리 메인 메모리에, 우리 램에 어떻게 됩니까? 어떠한 공간을 할당받게 돼요. 그래서 뭡니까? 변수 선언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뭘 받는 겁니까? 아, 어디에? 메인 메모리 램의 공간을 갖다 할당을 받게 되는 게 그게 바로 우리가 변수 선언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근데 자, 그럼 제가 왜 그러면 처음 시작하기 전에 다시 예전에 했던 이 배열 8장을 리뷰하기 전에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 보면 자, 어떻습니까? 아까 요게 우리 메인 메모리잖아요. 그죠? 이 하드 디스크가 우리 뭡니까? 보조기억 장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컴퓨터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우리 램은 우리 보통 어떻게 크기가 어떻게 돼요? 여기는 지금 뭡니까? 하드디스크는 뭡니까? 몇 테라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 램이라고 하는 거는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뭐 몇백 메가 이렇게밖에 안 되죠. 뭐 몇 기가 이런 식으로. 얘는 기가 단위인데 얘는 뭡니까? 얘는 뭐 테라 단위로 지금 우리가 하드디스크는 우리가 막 쓸 수 있는, 아니면 이게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또 별도로 외장 하드 사서 꼽아서 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램의 크기는 얘에 비해서 공간이 상당히 적은 거죠. 왜? 얘는 동작이 빨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램이라고 하는 공간은 이 하드디스크 고조기억 장치에 비해서 공간이 작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가급적이면 이 공간을 갖다가 뭡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해야만이 뭡니까? 그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 왜?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뭡니까? 여기 있는 램 공간을 갖다 뭡니까? 좀 더 적게 쓸 수 있다면, 우리가 훨씬 뭡니까? 그 프로그램이 똑같은 동작을 하더라도 뭡니까? 이 프로그램이 훨씬 더 좋겠죠, 그죠? 우리가. 그 개념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일단 프로그램 안에서, 돌아가면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러분 프로그램 할 때 뭡니까? 그냥 하는 것 중요한 내가 어떤 식으로 했을 때, 어떻게 내가 프로그램을 하면, 여기 있는 우리 메모리 공간을 갖다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그러면 어떨까? 프로그램이 좀 더 동작이 빨리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있을까? 그런 문제가 앞으로 뭡니까? 프로그램의 가장 큰 이슈죠. 보통 누구나가 다 뭡니까? 1에서 10까지 프로그램 다 짤 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가 어떤 타입으로 짜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다르다고 했잖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자, 인티저 A, B, C,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는 거하고, 인티저, 이거하고는 근본적으로 둘 다 똑같이 정수형 변수 4개, 4개를 할당해서 뭡니까? 여기도 16바이트. 할당되죠, 할당, 그죠? 얘도 뭡니까? 16바이트가 할당이 되지만, 이 둘의 차이는 뭡니까? 똑같은 기능을 하지만, 뭐 상관없을 때 우리가 이 메인 메모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뭡니까? 얘보다는 얘가 훨씬 더 뭡니까? 우리 메모리를 갖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게 우리 뭡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뭐죠? 우리가? 배열을 뭡니까? 이용한 변수 선언이죠, 변수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선언하는 것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게 뭡니까? 아, 이 학생이 좀 더 프로그램을 잘하는구나. 라고 하는 이유를 우리가, 여러분들도 이제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그죠? 여러분도 지난하게 해봤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배열은 뭡니까? 어떤 값이 뭡니까? 값이 연속적으로 쭉 선언이 되죠. 연속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뭡니까? 이 하나가 바로 뭐죠? 이게 바로 뭡니까? 얘가 얘가 뭐죠, 얘가? 메인 메모리. 아까 말한 우리 램. 하는 거. 얘는 지금 뭐예요? 얘는 배열을 이용해서 우리가 할당하니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연속적으로 값이 10개가 정수형 변수 10개, 총, 얼마? 40바이트가 우리 할당이 되는 거예요, 할당이. 요 하나가 뭡니까? 4바이트지. 근데 이걸 갖다 어떻게 해,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고, 인티저 A, B, C, D 쭉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A, 뭐 여기에 B, 여기에 뭐 C, 여기에 D, 여기에 뭐 E,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위치가 뭡니까? 랜덤하게 할당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값을 갖다가 엑셀스에 오기도 그렇고 읽기도 그렇고 좀 더 뭡니까? 효율성이 얘보다 떨어지죠. 얘는 뭡니까? 바로 옆에 값들이 쫙 붙어 있으니까 읽어오기 쉽고 쓸 때도 뭡니까? 차곡차곡 넣어주면 되니까 훨씬 더 우리가 효율적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열이라는 거는 똑같은 우리가 변수를 선언하는데 뭡니까? 메모리에 뭡니까? 연속적으로 어디 메모리? 우리 램의 값을 갖다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할당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항상 배열은 뭡니까? 얘가 배열의 타입. 우리는 그러니까 정수형 타입이고, 얘가 배열 이름. 얘가 뭡니까? 배열 크기. 혹은 개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배열의 크기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우리 정수형, 우리 어떻게 되죠? 정수형 변수는 하나가 어떻게 됩니까? 4바이트죠. 4바이트 곱하기 몇 개? 10개 있으니까 우리 총 몇 개입니까? 40바이트가 우리가 할당이 돼요. 그렇게 되는 거죠. 소리가 좀 나는데 조금 어떻게 할까요? 좀 가시죠 그냥. 자,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배열을 사용한 이유는 뭡니까? 여러 개의 변수를 갖다 연속적으로 공간을 할당할 수 있어서 우리가 배열이라고 하는 걸 갖다 쓰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메모리를 갖다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자, 우리가 그냥 값을 넣을 때 우리 이거 마찬가지. 얘는 뭡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변수를 선언한 거죠, 그죠? A, B, C, D라고 하는 4개의 변수를 선언하고 거기에 값을 넣고 합을 내는 거. 자, 그런데 와서 뭡니까? 이쪽은 뭐 우리 배열로 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배열 타입의 4개를 선언한 거죠. 근데 배열은 항상 뭡니까? 배열을 선언하게 되면 인덱스 번호 본다 거죠. 인덱스 번호, 그죠? 인덱스 번호는 항상 0부터 0, 1, 2, 3. 얘는 개수는 4개고 인덱스는 0번부터.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들어올 때 뭡니까? 값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값이 첫 번째 인덱스 0번부터 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시작이 되겠죠.
잠시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아까 뭐 그렇죠. 이제 요렇게 쓰는 데면 우리가 이제 여기를 잡아야 되겠죠. 여기를 그죠. 여기를. 자, 우리 보면 여러분들 스캐너프 잘 아시잖아요. 스캐너프죠. 이렇게 우리가 앞에 주소 연산자 붙어서 하는 거. 근데 얘는 뭐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그냥 우리 메인 메모리에 값이 있으면 우리가 메인 메모리면 여기다 보니까 뭐 A, B, C, D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뭡니까? 주소값 불러올 때 얘 연산자 이렇게 붙여서 갖고 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자, 어떻게?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는 이제 우리가 똑같은 건데 얘는 인티저 요렇게 했잖아요. 그죠? 배열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덱스 0번, 1번, 2번, 3번 요렇게 우리가 해서 요 전체가 뭡니까? 배열 A가 되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서 있는 값을 불러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주소 연산자, 여기에 A의 인덱스 0번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0번, 0번. 이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주소 연산자 A의 인덱스 1번 이렇게 불러야 돼요. 하나하나 볼 때는 얘 하나를 볼 때는 앞에 주소 연산자를 갖다 붙여야 되죠. 그래서 뭡니까? 값을 다들 합을 내서 찍으면 프린트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뭡니까? 근데 이거 갖다 우리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여러 번 반복하고 날 때 우리 뭡니까? 포문을 우리 쓰면 앞에 갖다 우리 그죠? 우리 반복문 포문을 하게 돼요. 그래서 포문을 앞에 우리가 몇 번 반복할 건지 하고 4번이니까 우리가 0, 1 인덱스 0번, 1번, 2번, 3번 변수 A, B, C, D니까 4번만 반복하면 되겠네요. 4번만 그죠? 그러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4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걸 우리가 지금 여기 첫 번째 숫자 얘 한 번, 두 번, 세 번, 4번이잖아. 이 4번을 갖다 우리가 뭡니까? 계속 반복하니까 우리가 뭡니까? 코드가 너무 길어지죠. 그런 거 어떻게 계좌 같은 뭘 하면 되냐 갖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우리가 반복문을 사용하게 되면 그냥 4번 반복하고 스캐너프를 갖다 4번만 돌려주면 값을 받겠죠. 그런데 그때 값을 갖고 올 때 어떻게 우리가 얘는 배열이기 때문에 앞에다가 인덱스 번호로 값을 갖다 불러와야 되겠죠. 그죠? 그 차이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앞에 그걸 뭡니까? 우리 뭘 바꿀 수 있습니까? 이렇게 0부터 어디까지? 3까지, 인덱스 0번부터 3번까지 몇 번 그럼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됩니까? 여기에다가 그러면 뭘 집어넣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i가 0번부터 3번까지니까. 그럼 i가 0일 때 0 불러오고, 그럼 0일 때는 뭡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인덱스 0번, 다음에 또 하나 뿔뿔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인덱스 1번, 또 뿔뿔 되면 2가 되죠. 2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A의 인덱스 2번. 그 다음에 또 뿔뿔 되면 3 되죠, 3. 3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인덱스 3번까지 다 불러오고, 4번 되면 어떻게 되죠?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빠져나와서 값을 프린트해서 찍으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똑같은 건데 뭡니까? 뭘 하게 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얘보다 뭡니까? 훨씬 더 진보적인 게 어떤 게 되죠? 요거죠. 이렇게 쓰면. 지금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이게 뭐죠? 이게? 무슨 배열? 1차원 배열, 1차원. 1차원 배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지난번에 이제 학생들 이제 메일로 보낸 사람 중에서 물론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다시 배열을 갖다가 개념을 잡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응용 우리 요거. 그러니까 요렇게 함께 한번 작성을 해보시고 이걸 갖다 뭡니까? 어떻게? 요렇게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두 개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어서 지금은 숫자 1, 2, 3, 4, 4개를 받아서 우리가 하잖아요. 아니면 이거 갖다 뭘 해야 됩니까? 뭐 무슨 학생들의 무슨 점수를 갖다가 계속 받아서 합을 내도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학생들 우리 일반 학생 25명이면 어떻게 됩니까? 인덱스 어디서부터 하면 되죠, 우리가? 그래서, 학번, 학번에 시언어 점수를 입력하세요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인덱스 0번부터 어디? 우리 학생 25번까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학생. 학번 1번부터 25번까지 학생을 갖다 점수 받아가지고 합을 내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또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아,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밑에도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니까. 밑에도 그러면 어떻게, 인덱스 0번부터 어디까지 그러면? 계속 이렇게 더해지면, 인덱스 25, 얘가 25가 되면, 인덱스 A에 24가 되겠죠, 그러면. 그런데 이거 어떻게, 얘도 어떻게 됩니까? 너무 많죠, 얘도. 계속 반복되니까. 그럼 얘도 뭘로 또 계속 반복되는 걸 우리 뭘로 할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있죠, 어떻게. 요렇게. 우식 뽕문으로. 0부터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25분까지 하는데, 원래, 우리, 합을 구할 때 우리 뭡니까? 초기화를 시켜, 초기화. 초기화 뭘 시켜? 우리 0 시키잖아요, 그죠? 그 값에다가, 첫 번째 값에다가, 0에다가 뭡니까? 뭐, 인덱스 몇 번 거, 0번 거, 그 다음에 뭡니까? 인덱스 1번,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A에 인덱스 24번까지를 다 더해주면, 나중에 빠져나와서 뭡니까? 프린트F 합 찍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자, 지금 여러분들이 뭐를 많이 할 수 있었냐면, 요거를. 자, 지금 우리 책에 있는, 자, 요거. 얘를 먼저 해보시고, 얘를 쓴 다음에 얘를 갖다 뭡니까? 어떻게? 요 전체를, 요 값을 뭘로 우리가 다시 어떤 형태로, 이렇게 반복문 형태로 한번 바꿔보고, 그 다음에 또, 이 합도 뭡니까? 어떻게? 이렇게 반복문 형태로 바꿔서 우리가 코딩을 갖다가 첫 번째 이렇게 1번, 얘를 바꿔서 반복문, 그 다음에 반복문,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한번 해보시면. 그 다음, 그러면 어떻게 우리 책에 있는 여기. 셀프 스터디 여기다 내일 갖다 뭡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꼭 요거를. 이제는 변수가 몇 개? 10개. 그러면 학생 10명의 시어는 점수를 받아서 뭐 평균을 낸다든지